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최민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걱정 없는 PPT 만들기란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해요. 여러분, PPT 템플릿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PPT에 사용되는 다양한 저작물들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이로 인한 침해 사례까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다음으로는 저작권 문제없는 템플릿이 있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사용하고 싶으시겠죠?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템플릿도 공유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여러분, PPT 템플릿에 저작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PPT를 얼마나 많이 활용하고 계실까요? 우리 주위에서 과제를 발표할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PPT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비대면 강의에도 선생님들의 PPT가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은 PPT 저작물들이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그렇다면 PPT 템플릿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한번 알아볼까요? 템플릿은 PPT를 만들 때 사용되는 배경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저작물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템플릿은 그 중에서도 하나인 디자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PPT를 구성할 때는 템플릿뿐 아니라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함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배경에 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미지나 폰트, 인포그래픽, 효과음, 배경음악, 또 뉴스나 동영상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들을 포함해 PPT 완성작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위에 PPT 활용 사례가 많아지면서 템플릿으로 인한 저작권 상담 사례도 늘고 있죠. 먼저 폰트 저작권 상담 사례부터 살펴볼까요? 네이버에서 무료 폰트를 다운받았습니다. 이 폰트를 활용해 PPT 과제를 만들어 블로그에 올렸는데요. A 법무법인에서 저작권 침해라며 내용 증명을 보내왔더라고요. 폰트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무료 폰트 다운을 받았을 뿐인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답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폰트 프로그램에서 무료라는 것은 구매에 필요한 요금이 무료라는 것이지 활용 역시 무료로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활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무료 사용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 라이센스 위반에 관한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죠. 다음 상담 사례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번에도 폰트 저작권 상담 사례입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시험 요점 정리집을 만들었어요. 유료 폰트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했는데 이는 교육의 목적이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실까요? 학교의 시험에 관련된 일이니까 교육의 목적으로 간주해도 괜찮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학교 안에서 이용한다 할지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구매하지 않고 개인의 컴퓨터에 설치해 학습 노트를 만들었다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교육의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사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엔 폰트 저작권에 관련된 상담 사례입니다. 학교 홍보를 위한 PPT를 제작할 때 아래 한글과 MS 워드 정품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포함되어 제공되는 폰트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자막에 이용된 폰트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폰트 개발사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까요? 정답은 아니요 였습니다. 해당 폰트 개발사에서 이용자에게 이용을 허락한 사실은 없지만
아래 한글 또는 MS 워드 프로그램의 개발자에게 폰트에 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자에게도 묵시적으로 폰트 이용을 허락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 5년간 저작권위원회의 폰트 관련 상담 현황을 살펴봤어요. 2016년도에는 4만 8천 건을 넘어서던 전체 상담수가 2020년에는 3만 3,804건을 넘어서고 있네요. 8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 중에서도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 증명 관련 상담에 관한 건수가 466건에서 1,133건으로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폰트를 아무렇게나 사용한다면 폰트 저작권 침해 주장 내용 증명 관련 상담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음악 저작물 역시 PPT를 활용하는 구성에 해당합니다. PPT 첫 페이지에 아이유의 좋은 날을 배경음악으로 올렸어요. 10초 내외로 짧게 올리면 괜찮다고 하던데 문제 없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물론 아니옵니다. 음악 저작물을 활용할 때는 작사가와 작곡가에 해당하는 저작권자, 연주자와 가수에 해당하는 저작 인정권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에게 각각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겠죠. 다음 저작권 상담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동영상 저작권 사례인데요.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을 함께 보고 싶어요. 학급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 다운로드를 받아 첨부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을 특정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받거나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유튜버가 직접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주지 않는 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와이파이나 핫스팟을 이용해 링크를 이용한 공유를 하거나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아이프레임 소스를 활용해 실제 유튜브 사이트에 들어가 이 영상을 보는 방법이 좋은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상담 사례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제목에 관한 저작권 사례입니다. 친구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유행어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바꾸어 저작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고 PPT에 제목을 지어보았어요. 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행어의 경우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하거나 간략한 문장 등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죠. 이런 단순한 단어 조합까지 저작권으로 인정한다면 사람들이 언어 생활에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작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고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기사 저작권 상담 사례입니다. 자료의 신빙성을 위해 인터넷 신문의 기사를 PPT에 담아 보았어요. 그리고 이 PPT 파일을 여러 사람과 함께 보려고 블로그에 올렸어요. 출처를 남겼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신문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사의 경우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표현되어 창작성이 드러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고라든지 주식 시세 등의 같은 육하원칙에 따른 보도라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사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작권 문제 없는 PPT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제가 자주 활용하는 PPT 템플릿 참고 사이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글씨체라고 불리는 예쁜 폰트는 눈누 사이트에서 주로 다운받고요. PPT 템플릿에 해당하는 배경은 미리 캔버스에서 다운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플랫 아이콘 역시 PPT 만들 때 꼭 필요한 참고 사이트죠. 그리고 다양한 배경이나 이미지가 되는 사진은 픽사베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주로 다운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젠 제가 추천한다고 혹은 네이버에서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서 마음 놓고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아시겠죠? 이 모든 사용에 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료라고 할지라도 사용 이용 범위를 사용자께서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추천받은 이사 만루체의 사용 범위를 알아볼게요. 이사 만루체를 다운받기 전 사용 범위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기재해 두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인쇄나 웹사이트, 영상, 포장지, 인베딩, BI와 CY 같은 회사의 상품명 혹은 로고 등을 만드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로 수정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폰트의 파일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겠죠. 다음은 미리 캔버스의 사용 범위를 알아봤어요. 미리 캔버스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비상업적, 상업적 용도 상관없이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에나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사용하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사용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픽사베이라는 사이트에 가봤어요. 가을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 예쁜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출처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저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PPT의 템플릿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 함께 PPT와 관련된 저작권 궁금한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짧은 영상을 통해 모두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를 찾아와 주시고요. 또 그래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전화 1800-54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릴게요. 함께 만드는 저작권 문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PPT 저작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저작권 문화를 잘 지켜주면 그만큼 더 즐거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겠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활용한 대로 PPT 저작물을 올바르게 만들어서 더욱더 좋은 자료를 많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저작물은 여기 어때 잘난 체, 지마켓 신스, 이사만루체가 사용되었습니다. 소중한 저작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